예. 뭐 제목하면 어느 정도 짐작이 좀 되시겠습니까? 월성 원전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3명의 구속심사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 복귀 뒤에 첫 번째 수사 지휘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관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추 장관 과거 목소리 듣고 왔고요. 하정대 국장. 예. 여기 뭐 제목 그대로 만약에 이르면 오늘 밤에 결론이 나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윤 총장 앞으로 수사의 탄력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까? 윤 총장의 뭐 수사 탄력이라고 이렇게 보기보다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수사가 만약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예. 세 사람이 이제 거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국장, 당시 과장, 그 다음에 서기관 이 세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한 사람이냐면 거기에 있는 기록을 444개 파일을 지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가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가 처음에는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8개월간 더 가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과장이 그 보고서를 갖다 주니까 백운규 그때 당시에 장관이 뭐라 해서 너 죽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바로 다음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경제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액션 플랜까지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자료를 삭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윗선 그게 장관이 지시한 건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간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성 평가를 이렇게 낮추게 된 거 원래는 위부 회계법인에다가 이걸 주니까 1778억 원의 이득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여러 번 주물럭 해가지고는 224억까지 낮춘 다음에 결국은 이게 폐쇄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데 과연 장관선에서 지시가 내렸던 거지 아니면 청와대선까지 이게 올라갔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이 사람들이 구속되면은 쉽게 되는 거고 만약 불구속된다 그러면 버티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런 수사가 어렵게 되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 어떤 징계 청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정권과의 마찰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공무원들이 검찰과 감사원에서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분석은 단지 요식형이었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른 짜맞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444개의 이 많은 파일을 지웠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지운 행위는 감사 협조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국장, 과장, 서기관, 서기관이 좀 많이 알려진 이 진술도 했고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에 개입을 지시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지금 구속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가장 먼저 지시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되짚어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 착수라고 하는 그런 무리수까지 두게 된 여러 가지 정황상 배경 중에 사실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감사 결과 보고서가 사실은 대전지검에 그 통째로 전달이 되면서 그렇죠.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가서 지금 구속영장 시점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윤석열을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 건 분명히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스럽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국장, 과장, 서기관이 일단 검찰 조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인 백운규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진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이나 늦게라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승인이 돼가지고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산업자원부 장관 백운규 장관에서 끝나겠습니까? 사실 이미 일정 정도 나온 것처럼 청와대의 당시 산업정책 비서관까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를 겨눈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 조국 사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는 정도라고 봤겠지만, 개인의 비리 정도 봤겠지만, 유재수 감찰무마까지도 저는 그냥 지인들 구명운동으로 봤겠지만, 울산시장 선거하고 월성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권의 칼끝을 겨룬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번 오늘 밤의 구속 여부하고 월성원전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여부, 이게 아마 정권과의 건곤일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문 많이 좀 주목이 되죠. 최 교수님. 네. 질문 짧게 하나 더요.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징계위 전에 윤 총장이 다음 주 목요일로 해주는 징계위 전에 또 윗선까지 소환된다면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보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예컨대 장관이 지시를 하거나 개입했다면 당연히 소환의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일 거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과 장관과의 연계 관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고 하면 그럼 검찰 입장에 당연히 소환하겠죠. 그래서 압박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밤 즈음 결정될 이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될지 구속을 면하게 될지 이 소식도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